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자, 드디어 오! 저희의 스튜디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완성된 거예요? 뭐, 저는 10만 축하하는 오프닝인 줄 알고 10만도 한껏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네, 10만도 축하합니다. 자축. 네.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 10만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또 찐 팬분들이 역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왔잖아요. 1년이 그래도 조금 안 걸렸으니까. 빨랐어요? 생각보다. 뭐 연말까지 10만 네. 생각했는데 뭐 그래도 11월에 그렇습니까? 도달했으니까. 조기 달성입니다, 정영진 씨. 욕심 버리세요. 10만에는 왜냐면 우리 콘텐츠의 이 퀄리티가 있잖아요. 아, 그건 그래요. 네, 어떤 우리 분이 막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이 콘텐츠는 지금 100만이 갔었어야 되는 콘텐츠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나 때문에 못 가나 혹시? 내가 나 우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가? 정박님 발목 잡기. 자, 여튼 그래서 저희가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이렇게 스튜디오도 예쁘게 꾸며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덕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된 거 맞아? 그 덕분에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는 공중파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스튜디오보다 우리 이 같이 촬영해 주시는 큰 그림 연구소 여기 스태프분들이 워낙 영상미를 잘 맞아요. 구현해 주셔서가 아닐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의 힘이 거의 저는 8할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이분들은 뭐 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놔도 네. 거기를 아주 예쁜 카페로 만들어 버리신 맞아요. 분들이라 아주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또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나날이 조금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저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분들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조금 뭐 많다는 분들도 계신데 광고. 연말 특수입니다. 저희도 요때 말고는 또 별로 없어요. 뭐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광고하고 하나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뭐부터 할까요? 나 이런 상황이 오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일단은 또 계절도 계절이고 네. 하니까 우리 레모나 마스크 한번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 굉장히 확진자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특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데 KF94 이 마스크 물론 이제 미세먼지도 다 차단이 되고 비말 차단 다 되는 네. KF94 마스크가 이번에 가격을 또 인하를 했습니다. 또? 600원. 말도 안 돼. 장당 600원. 아니 비말 차단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뭐 거의 휴지값이라고 봐야죠. 근데 휴지도 진짜 이만큼 들면 저렴하네요. 네, 600원이니까 경남지역 레모나 아시잖아요. 네. 여기서 만드는 레모나 마스크 이게 장당 600원 꼴이니까 아주 저렴하게 또 사실 수가 있고 선물을 하실 때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딱 레모나랑 포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레몬한 줄 알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재밌게 선물 주고받으시면 연말에 기억에도 남고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모나 마스크 저희 링크 잘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레모나 마스크 검색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인 47번째 시간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은 안 보시면 안 돼. 안 보시면 안 되고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한 3년 넘게 4년 이렇게 네. 쭉 올 수 있었던 거 역시 뭐 정박님이라는 큰 컨텐츠의 항아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컨텐츠 화수분 네. 그분이 이 책 저 책 소개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본인 책을 내셨습니다. 네. 우리 시대 고전 읽기. 우리 시대 고전 읽기 요 책을 내셔갖고 오늘은 이 책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총 한 146권 정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책을 그냥 거의 총정리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책이. 그렇죠. 요점 정리. 요 책에 한 79권에 저희가 다뤘던 책들도 이 중에 한 50권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루지 않았던 책들도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고전들이 또 네. 어떤 포인트로 읽어야 되는지 이런 책들이 다 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직접 또 설명을 하시기 조금 민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슬슬 이제 또 온도를 좀 올리면서 우리 정박님의 책
우리 시대 고전 읽기 오늘 47번째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저희가 책들을 참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네. 뭐 이런저런 책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이 잘 되는 경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전에 유일하게 안 된 게 정박님의 역사 권력 인간이었는데 우리 시대 고전 읽기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이건 이제 잘 되겠죠. 이건 네. 안 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난주 뭐 이렇게 쭉 책 소개를 몇 권 해드리면서 뭐 진실의 흑역사 요 책도 보니까 무려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예스24 이런 데서 한 5, 6위 역사 부분 5, 6위를 하면서 아주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1위 갑시다, 1위 여러분. 한번 갈까요? 네, 1위 갑시다. 진실의 흑역사. 진실의 흑역사. 인간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요 책. 인류가 저지른 오류의 역사는 인류가 이룬 발견의 역사보다 더 값지고 흥미로운 것일지 모른다. 네. 아주 그 거짓말로 점철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아주 흥미로운 시각으로 담아낸 또 진실의 흑역사라고 한다. 네. 진실의 블랙 히스토리. 네. 흑역사 시리즈가 아주 그 인기가 많은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진실의 흑역사 이런 것도 쭉 읽어보면 아주 흥미롭게 네. 넘겨볼 수 있는 그런 역사서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 진실의 흑역사 같은 경우가 가장 네. 좋은 게 결국 지금 사실은 정보가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에 우리가 너무 쉽게 당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가짜 뉴스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가짜 뉴스를 믿는다는 것보다 진짜 뉴스조차도 우리가 안 믿는다는데 맞아요. 위험에 진짜 심각성이 있거든요. 그 진짜 뉴스를 믿어야 되는데 진짜 뉴스조차도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하다 보면 이거 나중에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게 기본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진실의 흑역사 읽어보면서 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그리고 노력을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짜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진짜를 걸러낼 수가 있는 네.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진실의 흑역사 윌북이라는 곳에서 나온 책이고요.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 어딜 가셔도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진실의 흑역사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책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아, 우리 시대 고전 읽기 저 오늘 맞춰가지고 깔맞춤 이거 아. 코랄 컬러 입고 왔잖아요. 알고 이제 커플 하려고 우리 시대 고전 읽기 같이.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우리 시대 고전 읽기 새로운 미래를 네. 꿈꾸기 위한 79권의 책 이야기. 네. 첫 번째가 어떤 책으로 시작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디세이 원래 이야기. 책의 제목이라든지 편집 제재는 출판사가 이제 그 편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출판사에 마음에 안 드셨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이제 네. 제가 썼던 글을 79권에 관한 책을 분류를 해가지고 한 7개 주제로 문학, 뭐 역사, 정치, 근대, 인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뭐 첫 번째 장에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어떤 책이다라고 할 때 기본이 문학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학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장 오래된 서양 고전 아무래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책 보면 좀 네. 표지가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산뜻하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이런 스타일의 저 사파 뭐 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별로.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장소에서 참 많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쭉 책 읽는 모습 네. 네.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쭉 보는 모습이 참 예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책 읽는 분들을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예전보다는 스마트폰 보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요? 이 이제 이 그림 표지에 인물들이 읽고 네. 있는 책들이 웃고 있어요. 아니 대부분 다 빨간 책이잖아요. 아, 색깔이 네. 뭐 의미가 야한 있나요? 책인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편집자가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죠. 혹시 이거 좀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서적이 될까봐. 아.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좀 더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시선을 유도하려면 색깔이 좀 빨간색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빨간색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자칫 뭐 혹시 이게 이념적으로 너무 왼쪽 아니냐, 빨간물이 들은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 또 지금 말씀대로 좀 야한 책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대체로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읽고 있는 책이 이제 고전들을 아마 이렇게 쭉 읽고 있는 거를 네. 아마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우리 시대의 고전 읽기라는 책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일단 이 고전 읽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고전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고전이라는 게 결국 사람 뭐 제가 저 책물에도 뭐 썼습니다만 네. 결국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든지 시간이라는 게 유한하잖아요. 네. 그 유한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불멸의 삶, 영생이라든지 이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 그걸 그 어떤 불멸이라든지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출입문이 고전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생으로 가는 출입문이 고전이에요. 네. 결국은 이 고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어떤 조상들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고민해 왔고 또 이 고전을 통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를 또 후손들이 또 우리와 같은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전이라는 게 결국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강물이 조금 더 중단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듯이 이 고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영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생으로 가는 출입문이 바로 이 고전이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정말 딱딱하네요. 네. 제 생각에는 고전은 뭐냐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고전이 무엇이냐? 고전은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이? 달, 문. 달? 네네. 오. 그 사실 뭐 고전은 달이다 이러면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우리 그 18세기에 계몽군주가 한 분 계셨죠. 정조 임금, 정조 대왕. 계몽군주 논란이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계몽군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조 대왕이 사실 네. 문화 부흥에 아주 큰 뭐 공헌을 많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근데 정조 임금이 스스로를 일컬어 가지고 뭐라고 자기를 불렀냐면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불렀어요. 만천명월 주인옹. 만천명월 주인옹. 주인옹. 네. 만천은 이제 알 것 같고. 천하의 명월 네. 달이 떴어. 밝은 밝은 달은 그렇지. 주인옹. 내가 주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된 거야? 왜요? 진짜 그 뜻이에요? 만천명월 그렇죠. 주인옹. 그러니까 만천명월 하면 우리 예전에 월인천강지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인천강지국. 그러니까 그 우리 세종 때 달아 높이곰 도다샤. 그건 정읍사고. 그 백제. 정읍사가 백제 네. 시대 때 그건가요? 네네. 모르면서 또 정읍사 했다 정영진 씨. 달아 높이곰 도다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달이라는 게 본래 임금을 상징하죠. 동양에서 임금이 자 깊은 밤에 달이 하나 딱 떠 있으면 네. 모든 그 월인천강 그 강 모든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강에 달이 다 비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만천명호라는 것은 만 가지 시내잖아요, 그죠? 모든 백성을 뜻하죠. 거기에 달이 하나 딱 떠 있으면 네. 그 달은 어떤 강이나 어떤 호수에 다 비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달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하 만물의 결국 주인이 임금이 나가 아니겠느냐, 주인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옹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나이가 들 때 네. 자기 옹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이제 정조임금이 말했는데 그게 사실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유홍준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뭐냐면 달이라는 게 잘 보시면 어떤 물이 흘러갈 때는 달도 같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가면 달도 같이 흘러가고 물이 멈춰 있으면 달도 같이 멈춰 있고 네. 물이 막 거세게 소용돌이 치면 달도 같이 소용돌이 치고 그러니까 어떤 물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달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 조응을 해준다는 거죠. 달은 마찬가지로 임금은 결국 만백성 만신하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나 인격에 따라 가지고 임금은 능소능대하게 그 사람을 맞춰주는 게 임금이다. 지도자의 자질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고전은 그렇게 달처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아플 때는 그 위안이 되어주고 네.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고 모든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할 때는 같이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불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고전은 뭐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전은 달과 같다. 어두운 밤 속에 우리를 판히 밝혀주는 달처럼 우리의 네네. 깜깜한 삶을 밝혀주는 달과 같다. 이런 의미로 고전은 달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네. 고전은- 확실히 와닿네요. 확실히 준비해 우리 오셨어 저 교수님 멘트. 책이 나오니까 네. 더욱더 열심히 하시네요. 저 준비해 오셨잖아요. 고전은 달이다. 아니,
너무 그냥 고전은 뭐다 이러면 좀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뭐 아직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책에서 뭔가 위안을 얻는 순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TV 드라마를 보면서 좋아하고 영화를 보면서 좋아했던 게 더 컸다면 점점 나이 들수록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인생에서 어려운 답을 찾고 네네. 혹은 내가 힘든 순간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지점이 책에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또 고전은 아무도 안 읽으니까 네. 누구나 좋다고 하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이 고전이다. 맞아요. 뭐 예전에 마크 트웨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양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한 페이지 한 줄만 읽어도 읽었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고전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예전에 뭐 네. 그 우리가 한번 다루지 못했고 우리 예전에 낭독회 할 때 한번 제가 발트 벤야민이라는 네. 그 독일의 문예 비평가 그 네. 글을 한번 인용을 해드린 것 같은데 네. 그 발트 벤야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은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구원은 네. 과거에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오늘의 모든 문제는 결국 과거에 있고 그 과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과거로 가는 문이 뭐냐? 제가 네. 보기에는 고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약간 네. 의문이 드는 게 그거는 이제 정박님 말씀처럼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를 가정했을 때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우리가 한번 예전에 그 저기 세 가지 원리 그 네. 토브 네, 로렌스 네. 토브에서 한번 했지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역사 그리고 거기 우리 저 김호동 선생도 했지만 네. 결국 역사라는 건 카펫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날줄과 시줄이 이렇게 가로 세로 교차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반복이라는 게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또 여기 뭐 나사가 돌아가듯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진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로 나아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반복만 되면 똑같은데 그 높은 수준에서 반복이 되니까 이건 또 우리가 좀 나아가는 진보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맛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맛들이 또 추가되는 네. 그런 1kg 커피와도 비슷한 거죠. 역사라는 거는 뭔가 켜켜이 쌓이는 맛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kg 커피는. 네. 역사가 네. 반복되면서도 또 다른 컬러로 계속해서 발전하듯이 우리 1kg 커피도 계속해서 뭐 비슷한 원두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안에서 새로운 로스팅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kg 커피가 바로 커피의 역사다. 1kg 커피 is history of coffee.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10만까지 오고 한 3년 넘게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뭐 감사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 일당백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또 한 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당백이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 아마 1kg 커피 사장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힘들었던 시절부터 광고 네. 하나도 없을 때부터 같이 해오셔고 저희를 네. 믿고 네. 워낙 또 좋아해 주셨던 네. 그 1kg 커피여가지고 정말 일당백 지금의 일당백이 있기에 1kg 커피가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네, 우리 정민여가 흘린 감사의 눈물이 1kg입니다. 네. 안 그랬으면 난 안 나왔잖아. 1kg 커피 사장님 이런 네. 식으로 우리 서로 거래는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1kg 눈물 흘렸고요. 사장님이 1kg 커피 파시고요. 네. 뭐 조금 이제 파스칼의 말을 좀 흉내내 가지고 네. 우리 1kg 커피에 대한 득담을 하자면 네. 한 잔의 커피에는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철학이 담겨 있다. 어. 뭐 이렇게 한번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됐잖아요 이 정도면. 오늘은 약간 좀 특집 같은 느낌이 좀 확실히 그렇네요, 있네요. 예, 우리 그렇네요. 정박님 스페셜. 오늘은 특집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고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했는데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고전을 네. 우리가 지금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네. 이 상황에서도 읽어야 되나 지금 새로운 정보 지금 내 머리에 넣기도 바쁜데 네. 이런 말씀도 맞아요. 아마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라는 게 기본 새로 나오는 어떤 신간들 물론 새로운 신간도 다 고전을 꿈꾸긴 합니다만 네. 근데 고전이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하고 대별되는 중요한 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의 일종의 우리 인간으로 치면 인간의 두뇌를
인간의 두뇌를 가동시키는 운영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윈도우라든지 네. 리눅스 같은 거다 이거죠. 근데 근데 일반적인 어떤 책들, 일반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를 담은 책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억 용량을 좀 넓혀준 메모리 정도지만 고전은 한마디로 운영 체제를 우리가 바꿔줘 버리는 거다. 운영 체제, 네네. OS를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현명하고 그렇게 용기 있는 오이디푸스 왕이 사실은 운명에 어떤 벌렁대고 있잖아요. 희롱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하여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도 사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이런 것들 끊임없이 경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어떤 한계를 이미 거의 뭐 2400년, 500년 전에 이미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2000년 전에도 인간들은 그랬고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똑똑해진 것 같고 네.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네. 그 한 치 앞도 못 보는 건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10대, 20대 때 자신만만하잖아요. 이 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농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자연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어떤 거대한 힘들이 있는 것이고 그 힘들을 인식할 때 오히려 더 인간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한계를 인식할 때 오히려 더 능력을 발휘를 잘하거든요. 한계를 인식할 때 한계를 설정할 때 오히려 우리 예전에 첫사랑 이야기 나왔지만 첫사랑 때 청춘이라는 것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청춘의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청춘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시조 있지 않습니까? 시조. 예? 시조 종장의 첫 구절은 반드시 석자로 세 글자. 시작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규칙, 그런 한계가 딱 주어질 때 오히려 더 멋있는 글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 한계를 딱 주어질 때 오히려. 아. 근데 그러면 그것과는 달라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의미가 예를 들면 뭐 목표를 높게 설정하면은 네. 그 어쨌든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또 그거랑은 좀 다른 다르죠. 얘기예요. 네, 그거는 정광님이 안 나서셔도 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거랑은 완전 다르지. 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응. 야 네가 호랑이 스케치를 하면 적어도 하다 안 되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런 의미의 이제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고 요거는 일정한 예를 들면 뭐 규격이나 형식 같은 거에 딱 제한을 뒀을 때 오히려 네. 그 제한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오히려 또 다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10장 안에서 너의 모든 삶을 한번 700자 내외로 해봐. 네. 이럴 때 사람들은 내가 살지도 않았던 인생을 막 훨씬 더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막 꾸며낸단 말이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제한이 없으면 내가 정말 그렇죠. 한 살 때부터 뭐 20살까지 다 쓸 수 있지만 네. 딱 700자 내외로 정해버리면 그 안에서 최대한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통해서 내가 살지도 않았던 인생을 상상력을 막 발휘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바로 요 말씀이 아닌가. 그렇죠. 바로 지금 뭐 아주 더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계라는 그러네요. 것은 테두리잖아요. 그 테두리가 정해져야지 우리가 혼돈에서부터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질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는 형식이 되는 것이고 형식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질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그냥 막 표현하면 이거는 막 음악도 아니고 미술도 아니고 뭐 몸부림도 아니고 되는데 우리가 그걸 무용의 형식이다, 음의 형식이다, 그림의 형식이다, 언어 예술의 형식이다라고 표현할 때 네. 오히려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같이 하나의 고전도 네. 바로 그런 테두리가 되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전을 맑으면 그 테두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적재적소에 이 많은 틀들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의미에서 고전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닿는다. 요즘에는 이제 네. 기사들을 보면 네. 뭐 이게 온라인 웹에서는 이제 제한이 없으니까 막 한 20페이지짜리 막 기사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네. 뭐 그거 역시도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뭐 괜찮은 기사들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뭐 무슨 헤드라인이면 뭐 몇 자이든 자기가 주어진 딱 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수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끼워 넣어야 되니까 여러 네. 뭐 여기 구체적인 형식 안에서 네. 그러니까 막 기사 제목 같은 것들도 고민 끝에 네.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예, 글자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또 함축해서 담아야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무슨 뭐 청이다, 뭐 레몬청이다, 유자청이다 이렇게 청이다라는 그 딱 규정을 주면 그 안에서 또 최고의 맛과 재료로 뽑아내야지. 근홍부 생강청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강청. 생강청, 이 청이라는 그 형식 안에서 최대한의 영양가와 최대한의 맛을 뽑아내는 거 이게 바로 근홍부 생강청. 예. 왕비님 몰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왕비님몰에서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근홍부 또 쇼핑몰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구매하셔도 되는데 네.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우유에 타서 이렇게 생강청 넣어 먹으면 아주 우유 애들이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애들이 생강청 안 먹을 수 있잖아. 그쵸. 우유에 타서 주면 그렇게 또 애들이 좋아한답니다. 그 방법 안 써봤는데 하긴 아이들한테 생강이 뭐 기관지에 좋고 이런 거는 네. 다 알지만 아이들 먹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유에 타 먹이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생강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 생강 전문 업체 근홍부 네. 여기에서 만든 생강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병으로도 나옵니다. 선물하기 정말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특히 이 생강청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너무 것 같아요. 좋아하시죠. 이 가을 겨울 추워지는 날씨에 네, 하여튼 저희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건 형식을 오히려 제안했을 때, 어떤 제안을 줬을 때 더 우리의 상상력이 발휘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이 고전의 또 매력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말씀. 결국은 그런 어떤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모방이잖아요. 모방. 우리가 창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네. 뺏겨서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뭐 처음엔 데드 카피 그냥 그대로 다 뺏겨 썼다가 그다음에 좀 약간 변종을 하다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것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을 배우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계속 말을 반복하고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말문이 트인다고 하듯이 네. 그러니까 사실 고전을 왜 읽어야 되냐 하면 바로 그렇게 어떻든 시간에 역사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잖아요. 시간의 청문회를 통과한 정말 그 엄격한 어떤 검증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면 우리 창의력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전이라는 것들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좀 창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실제로 최근에 그 카이스트의 그 정재승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승 교수 유명하죠? 네, 거기가 이번에 그 새로운 학부를 창설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어떤 학부냐면 정박님 예전에 링크 네. 보내주셨던. 네, 그 일당백 학부예요. 네. 진짜 일당백 학부.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 학부가 일당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우리처럼 네. 대학 4년 동안 100권의 책을 선택해 가지고 그 100권의 책에 대해 가지고 뭐 원고를 쓴다든지 아니면 팟캐스트를 만든다든지 유튜브를 촬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걸 제출하면 졸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뭐 우리가 그래요? 수업을 수강을 해 가지고 A 학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딱 제출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이걸 딱 정해 가지고 그래서 담당 교수에게 합격 불합격만 딱 받는다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해 가지고 내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우리 일당배와 비슷한 거죠. 한 책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의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과제물로 제출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이 고전이라는 것들이 이런 네. 창조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의 정말 새로운 시대 카이스트가 가장 그런 걸 선도하는 어떤 대학인데 거기서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고전이겠죠. 이것들을 가지고 젊은 학생들의 어떤 학업 능력을 척도로 쓰겠다라고 네네.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독후감 쓰기 숙제가 네, 무조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숙제가 그 독후감 쓰기였거든요. 왜냐면 일기야 그냥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해서 쓸 수도 있고 뭐 짧은 글로 적을 수가 있는데 독후감은 무조건 일단 책을 읽어야 하고 그렇죠. 그 책과 관련돼서 줄거리도 요약해야 하지 나의 생각도 거기에 담아야 하지 너무 이 고난이도의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독후감 숙제도 하다 네. 보면 이제 요령이 또 생깁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는 팁 좀 주시죠. 이게 이제 정해진 형식에서 아름다운 네. 상상력들이 발휘되듯이 네. 독후감도 보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도입부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 독후감 숙제를 받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 네. 읽기가 너무 싫었다. 이렇게 네. 이제 시작을 해요. 그치 처음은. 그리고 나서 그런데 뭐 처음 읽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호기심이 막 생겼다. 그 책에 맞는 딱 호기심도 몇 가지 있어요. 네. 호기심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쭉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여기에 푹 빠지게 됐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되는 내용. 작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끝내면 이 독후감도 예전에 제가 해보니까 거의 뭐 한 40분짜리면 거의 되더라고. 그리고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챕터마다 앞에 무슨 글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중간에 또 인용해 써주는 거죠. 정영진 씨가 그거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뭔가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는데 서머리에서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때 선생님 내준 숙제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튼 뭐 이 고전이 이만큼 중요하고 네. 또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이미 학부로도 만들 만큼 그 중요성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입증이 좀 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게 어떻게 보면 20세기에도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네. 지금 상당히 명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명문이 아니었는데 바로 1929년인가요?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의 허친스 총장이 부임을 해오면서 네. 재학생들에게 무조건 졸업할 때까지 그레이트 북스 고전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가 결국 그 학교가 지금 어마어마한 명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도 이제 그런 식의 네. 것들을 좀 벤치마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네. 일당백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 보신 분들은 네. 학위를 난 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저부터 좀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니까 저는 이 일당백을 통해서 거의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되거든요. 일당백 칼리지에서 이제 학위를 줘도 진짜 된다. 네. 이 정도 퀄리티의 강의가 솔직히 뭐 우리 대학 다니면서 뭐 이런 강의 별로 안 들어봤잖아. 안 듣죠. 맨날 저기 엎드려서 잠이나 자고 정민호가 4년 동안 대출이나 하고 4년 동안 받았던 수업보다 오히려 지금 4년 동안 받은 수업이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그럼요. 겁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팟캐스트로 혹은 뭐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만 네. 이것이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친구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풍성해진 스스로를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정말 축제의 날입니다. 정박님의 책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축제예요. 쭉 한번 제가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네. 1장이 문학이고 2장이 역사, 3장 근대 이렇게 쭉 가는데 문학 중에서도 저는 그 오이디푸스 왕 기억에도 많이 남고 아마 많은 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요거만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아마 인류 역사의 컴플렉스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되고 그렇죠.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 보니까. 무슨 얘기하다면 오이디푸스로 시작해서 오이디푸스로 끝나잖아요. 진짜 오이디푸스가 많아요. 그리고 다 끼워 맞추면 다 오이디푸스에 들어가. 모든 문학이든 뭐 영화든 예술 정치도 작품이. 뭐다 오이디푸스로 해석될 수 있죠. 해명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의 권력을 노리고 그걸 이제 찬탈하려 하나 뭔가 이렇게 세상의 뭐 굴레 규제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좌절이 되다가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지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 오이디푸스 맞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표현한 그래? 딱 작품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한계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테두리가 되더라 이거죠. 네. 그 한계가 동시에 위대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까 뭐 여러 뭐 책을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그 오이디푸스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주 똑똑하고 대담하고 그리고 아주 머리가 영민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왕까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왕이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죠.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조차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단 말이죠. 그렇게 최고의 사람이 최악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데 그 한계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부정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삶의 길을 보여준단 말이죠. 오히려 그 나의 어떤 그 뭡니까 저승에 가도 그 논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최악의 와중에도 논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승에 왜 여러 가지 그런 뭐 칼을 가지고 자기 뭡니까 팔을 끊을 수 있고 다리를 끊을 수 있는데 왜 이제 자기 눈을 찔러버리냐 이거죠. 저승에 가도 부모를 그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지금 엄마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나는 눈을 찔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최악의 와중에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방랑을 떠난단 말이죠. 마지막 편에 이 오이디푸스 왕 정박님이 이런 말로 매짐을 하셨어요. 인간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살아온 모든 과거가 의미를 부여받는 자기 형성적인 운명을 가졌으니 말이다. 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살짝 어렵거든요. 네. 무슨 말이에요? 이 동양의 의미로는 네. 개관사정이란 말이 있어요. 개관사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는 덮을 개자거든요. 네.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이제 사람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관뚜껑 덮고 나서. 네, 관뚜껑 덮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자. 관뚜껑 덮기 전까지는 너가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말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고 지금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고난인지 진짜 행복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단 말이죠. 근데 관뚜껑 덮고 나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다 죽고 났는데. 소용 얘기하면 뭐 우리 앞으로 진전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무 소용없지 죽은 다음에 뭐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이 그게 아니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 이제 1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의 끝자락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오이디푸스 같이 정말 위대한 사람조차도 결국은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죽인 친부를 살해하고 엄마와 결혼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너는 행복하다 너는 불행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라. 이런 게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도 지금 이것으로 결정적으로 뭔가 너는 잘못 살아서 잘 살아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삶은 최종의 어떤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삶의 의미는 계속해서 의미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또 죽고 나서 상당한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그 평가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죽고 나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새롭게 배열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너무 지금 우리가 1차원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이거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자기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누가 이야기했더라. 그 르네 지라르 쪽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다 이거죠.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이 지옥이다, 어떤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항상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지옥인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인가 네. 이런 것들 끊임없이 물을 때 자기 삶의 의미를 확장되어 나가지.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하면 이 삶은 이 너무 불모성을 그러니까 풍요롭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되고 너무 비관해서도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적과흑에서 줄리앙 소렐이 네. 이제 그 파리를 향해 떠나면서 고향을 떠나면서 뒤를 항상 돌아보잖아요. 그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자기 과거를 새롭게 규정할 때 또 자기 삶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네, 지금 먼저 단정을 해버리면 그 단정과 그 어떤 뭔가 확신만큼 무서운 게 없단 말이죠, 사실은. 그 삶은 자기 삶도 마찬가지고 네, 네. 어떤 사회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단정과 확신이야말로 이거는 창조와 지성의 가장 큰 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갑자기 좀 궁금한 게 그냥 이건 정방님한테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건데 그러면 일평생을 딱 살아간다고 사람이 네. 생각했을 때 진짜 계속 힘들게 살아요. 네. 안 좋은 일 그렇죠. 일어나고 네. 정말 막 고통스러운 일만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만 엄청 행복한 사람과 네. 되게 그냥 평온하고 잘 사는데 마지막에 안 좋게 죽는 경우와 둘 중에 뭐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질문 같더라고요. 네.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무탈하게 살다가 네. 마지막 인연을 앞두고 온갖 이제 괴로움을 다 겪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자식을 앞세운다든지 아. 재산이 망가진다든지 네, 네. 뭐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든지 그 정말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살았냐. 그렇지만
지금까지 90을 살아오면서 88년을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나머지 2년은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88년을 일평생 한마디로 네. 그 비릉뱅이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2년을 앞두고 88에 로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 몇백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 2년을 살았다. 네. 이게 뭐냐 이거지. 만약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어떤 사람들은 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죽을 때 그 시점에서의 내 행복이란 것들이 결국은 나의 영혼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양적인 네. 걸 떠나서라도 아니 난 과정이 행복해야지. 결국 어차피 끝이야 뭐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만 아니냐. 과정에서의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이 결국 그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건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건 결국 정박님은 어떠세요? 아 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좀 고전을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고전을 봐야 네. 고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결국은 네. 우리는 결국 뭐 결국 버티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어쨌든 그러니까 잘 살다가 마지막 이렇게 안 좋아진 경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최정점에 있다가 갑자기 추락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는 버틴단 말이죠. 그 눈먼 아비를 딸이 손을 잡고 이제 끌어가 준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물론 판본마다 여러 개 나옵니다만 오이디푸스는 그렇게 죽지 않아요. 끊임없이 살아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명이라는 것들은 부여된 한에서는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타에 의해서 자에 의해서 네. 생명을 뭐 그렇게 마감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끝까지 마감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정민이도. 그냥 뭐가 더 낫냐의 질문인 것 네네 같은데 궁금해요. 일단 전 참 어렵네요. 네, 어렵죠. 저 같으면 네 정영진 씨 같으면 88년이 유복하고 2년 88년 계속 예쁜 여자 계속 만나 2년 동안 못 만나고 끝나는 죽을 삶과 때 2년 못 만나는 게 뭔 상관이야. 그럼 상관없는데 그래요? 아니 뭐 재산으로 따지자면 네. 재산이나 뭐 유복하는 정도로 네, 따지자면 88년 잘 살다가 2년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2년 동안은 88년의 기억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88년이 불우하다가 막판에 2년 잘 살잖아. 88년은 잘 살 거라는 희망으로 88년 사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정답이다. 두 개 다 뭐 나쁘건 없는데 다만 네. 아마 무게를 사람들은 내가 유신론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사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체로 막판에 행복한 걸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무신론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뭔 상관이야 그냥 지금 1년이라도 더 행복한 게 더 낫지 뭐 이렇게 한번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차라리 88년 동안 열심히 뭐 띵까띵까 하다가 막판에 네. 좀 안 좋더라도 네, 그게 낫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러니까 일단 결국 뭐 버티는 것에 결국 이제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이제 버티는 힘 결국 내가 힘들게 살아도 낙관을 한다면 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행운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와도 그만이고 계속 버텼으니까 네. 또 마찬가지로 결국 뭐 마지막에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오랫동안의 어떤 행복의 기억이 있으니까 또 버틸 수 있으니까 네. 그 버티게 만드는 원동력이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그 행복한 삶의 추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건데 그 행복한 삶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가장 결국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버텨주는 것, 나를 지탱해주는 것 뭘까? 네. 그 박완서 선생 소설처럼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있죠.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지닐 수 있는 것은 뭘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가장 사람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어린 시절의 기억 같아요 저는. 기억보다는 그거 아닐까요? 뭐야? 그릭 요거트? 그렇게 갈래? 팀메리 그릭 요거트만은 네. 제 삶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맛있잖아요 그릭 요거트. 꾸덕꾸덕한 그 느낌. 이미 드셔보셨잖아요 우리 정민영님. 저는 아침마다 먹어요. 아침마다 드시고 계시고 네. 네. 아침마다 드실 때도 그 그릭 요거트랑 거기에다 이제 그래놀라를 좀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떠먹을 때 그 느낌. 이 느낌이면 한 88년이 설령 별로 돈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릭 요거트 먹을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릭 요거트가 있으면 됩니다. 팀메리 그릭 요거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침 네. 정말 신선한 아침을 위해서 여러분 몸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순수한 그릭 요거트 팀메리 그릭 요거트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정박님의 새 책 네. 우리 시대 고전 읽기라는 책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음. 아마 다른 날과는 조금 이제 컬러가 좀 다를 겁니다. 다른 날은 어떤 책에 대해서 그 책의 배경이나 뭐 저자에 대한 그쵸? 이야기, 그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 상식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정박님의 책이에요. 스페셜 편이니까. 스페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저나 우리 정민이가 좀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됩니다. 아,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은데. 정박님 스스로 무슨 말씀하시긴 좀 민망하실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아 근데 이 책 너무 좋아요. 우리 네. 시대 고전 읽기. 그렇죠. 우리 시대 고전 읽기. 음. 이 책은 일단 저희가 이제 문학 부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요 이제- 소제목 단계 너무 재밌어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앞서 오이디푸스 왕 정박님이 소개해 주시면서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평을 해주셨냐면 서양 문학의 대문자라고 대문자. 네, 대문자라는 서문자, 표현을 대문자. 해주셨어요. 아. 이런 센스가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와닿거든요. 저는. 자, 그러네요, 진짜. 호밀바테 파수꾼은 위험도 삶의 한 조각. 미셸 우엘백의 복종은 신은 죽었다? No, 신이 돌아왔다. 예, 그리고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은 맹신과 독선에 던져진 불벼락. 뭐 이런 부제들 아주 흥미롭게 잡아 주셨는데 네. 이런 부제들까지도 하나하나 소중한 정박님의 책 우리 시대 고전 읽기. 아직 저희가 이제 문학 정도밖에 못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라든지 근대 또 유토피아, 과학 이런 7장까지 있을 뭐 인간이나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희가 그럼 이어지는 2부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좋습니다. 저 네.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거 우리 시대 고전 읽기 물론 우리 텀블벅 통해서 후원하신 분은 받아보셨겠지만 이 책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에서 그냥 우리 시대 고전 읽기 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럼 바로 네. 구매 가능해요? 저 이번에 꼭 사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우리 시대 정민이요. 고전 읽기. 네. 어. 우리 시대 고전 읽어야 되니까요. 네. 네. 자, 우리 시대 고전 읽기 저희가 47번째 일당백 책으로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남은 이야기들은 2부에서 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일당백 소백지향 홍삼과 또 함께하고 있죠. 안 끝났어? 소백지향 홍삼, 소백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소백지향 홍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남아공, 네. 이어서 싱가폴, 이제 싱가폴, 유럽 유럽도 갔어? 이제 갈 예정이고요. 네. 남미라고 못 갈 이유 없죠? 그렇죠? 대한민국 홍삼 얼마나 유명합니까? 네, 대한민국 홍삼이 앞으로도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백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소백지향 홍삼.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진짜 홍삼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면세점에 네, 와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가는 게 네. 그 정모장 정- 그거 홍삼인데 네. 너무 비싸잖아요. 아, 그거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못 먹어요, 그거. 못 메시도 먹는데. 먹는답니다. 네. 홍삼, 이거죠, 소백지. 소백지향. 메시도 먹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 먹고 당선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일당백 우리 시대 고전 읽기 2부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